오늘은 두 분 모두 아직 일을 배우려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자신의 복장이나 출근 예절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잘 보셨나요? 직장에선 단체 생활을 하는 곳이며 기본적인 소양이 갖춰져야 되는 곳입니다. 시간 예절과 상사에 대한 예절을 알아보죠. 상사의 호명이 있으면 즉시 대답과 함께 필기구를 지참하여 갑니다. 보고 예절. 보고 순서는 결과부터 보고하고 과정의 설명과 결과 분석은 그 뒤에 합니다. 상사에 대한 예절. 상사의 호명에 항상 적극적으로 답합니다. 시간 엄수, 일에 대한 책임감, 말 이전에 행동이 우선하는 부하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상사의 지시, 명령에 적극적으로 따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항상 기본 예절을 생활화하게 합시다. 안녕하세요. 좋아요. 오늘은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오셨군요. 혹시 어제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왜 배우려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 네. 어제 저희들이 실수를 많이 했다고 생각됩니다. 지각을 하고서도 미리 연락을 드리지 않았고 사과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입고 왔던 복장에도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더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됐었는데. 괜찮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실수했던 점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고쳐서 나오셨다니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진 씨는 양복의 와이셔츠가 조금 삐져나와 있군요. 항상 옷 매무새를 깔끔하게 다듬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지민 씨, 오늘 뒤로 묶은 머리 어제보다 깔끔하고 좋아요. 하지만 올린 머리를 하시는 게 더 깔끔하고 안전하지 않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내일부터 단정하게 해서 오겠습니다. 자, 여기. 명찰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회사 안에서는 반드시 착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기 회의실로 이동하여 우리 회사가 주로 하는 일과 현장 실습 일정, 그리고 기본 안전 수칙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동남기업은 기계부품 제조 회사로 각종 기계부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조직도라는 것입니다. 회사의 전체 부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회사는 크게 생산본부, 영업 마케팅 본부, 그리고 기획관리본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는 기획관리본부 산하의 인사팀 소속입니다. 여러분은 한 달 동안 회사의 여러 팀을 다니면서 각 팀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두 분은 기본적인 예의를 잘 지키실 거라 믿습니다만 각 팀을 방문하게 되면 인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은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진행하게 될 업무 일정입니다. 우선 생산팀에서 생산 공정을 실습하고 설비팀에서 전기 제어와 관리를 실습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의실에서 안전 교육을 받고 마지막 실습으로 건설 현장의 교육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동남기업은 안전공단에서 무사고 표창을 받은 회사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각 현장 실습장엔 팀장님들이 있으며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말에 따라 움직여주시고 보호구 착용에 대한 내용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각 현장마다 착용하는 보호구는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공통적인 장비들은 안전모와 안전화, 그리고 안전장갑이 있습니다. 낙하물 충격 방지와
바닥에 놓여진 위험물들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안전장갑은 못이나 기타 위험물에 손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보호안경, 마스크, 안전대, 전기용 장갑 등이 있습니다. 보호안경은 눈에 들어오는 불순물과 위험물을 차단해주며, 마스크는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 공급과 유독가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전대는 공사 현장에서 추락의 위험을 방지해주며 어두운 공간에서 시야에 인식이 잘 되도록 되어 안전하게 작업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전기용 장갑은 전류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가요? 지금 설명만으로 이해들이 잘 되질 않으시죠? 걱정 마세요. 지민시 현장 실습 담당자들이 알기 쉽게 알려주실 거니까. 곧 점심시간이군요. 그럼 회사에 있는 식당에 가볼까요? 현진 씨는 식사 중에 숟가락과 젓가락은 하나만 집어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네, 식사들은 다 하셨나요? 네. 잠깐. 처음 반찬을 뜰 때 자신이 먹을 만큼만 가지고 오는 것이 좋겠죠. 담을 때는 욕심 없이, 먹을 때는 남김없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회사에서는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부턴 먹을 만큼만 가지고 오세요. 이제 가죠. 식당에서는 항상 의자에서 일어나면 테이블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매너입니다. 주의하세요.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기본적인 식사 예절을 지키며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인 예절을 알아보죠. 1. 잔반을 남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먹을 만큼만 음식을 가지고 갑니다. 2. 숟가락과 젓가락은 천천히 번갈아가며 사용합니다. 3. 식사를 마친 후 일어나며 의자를 똑바로 집어넣습니다. 기본 식사 예절을 지켜 문화 시민이 됩시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이제부터 산업 현장을 직접 가게 될 텐데요. 그 전에 현장에 필수인 작업법과 안전모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지민 씨. 현장을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을 겁니다. 이건 안전사고 시 행동 요령이 적힌 카드입니다. 뒤를 보면 비상 연락망이 있는데 그곳에다 자신의 정보를 적고 명찰 안에 넣어서 소지하면 됩니다. 명찰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회사 안에서는 반드시 착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에선 항상 행동을 주의해야 됩니다. 저기. 이번에 현장 실습 온 학생 현진, 지민. 안녕하세요. 이제 공장을 둘러보게 될 건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지. 안전을 위해선 여기서는 작업화를 착용해야 하네. 현장에는 다양한 기계, 기구 부속품들을 밟거나 부딪히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지. 여러분, 작업장에 사용하는 기계 설비의 위험점에 대해 알아보죠. 끼임점은 기계가 왕복 운동을 하는 운동부와 고정부 사이 형성되는 곳에 손이 끼이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전단점은 기계의 고정 부분과 직선 운동 부분 사이에 일자 형태로 전단되는 위험점입니다. 절단점은 고정 부분과 회전하는 운동 부분, 즉 직선 운동 부분과 회전 운동 부분에서 절단이 되는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림점은 롤기어 아변기와 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 사이에 형성되어 신체가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을 말합니다. 회전 말림점은
회전하는 축, 커플링과 같이 회전하는 물체에 장갑이나 작업복이 말려드는 위험점을 말합니다. 접선 물림점은 벨트와 풀리, 체인과 같이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 방향으로 물려서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기계를 다룰 땐 위 주의사항을 명심하여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긴 지금 저장 탱크에 구멍이 생겨서 구멍을 메우는 작업을 하고 있단다. 오! 자, 이렇게 기계 용접을 할 땐 항상 눈보호 고글과 안전장갑은 필수적으로 껴야 한단다.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자, 여기 보면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죠? 용접할 때 불순물이 안 튀게 보호해주고 아래 긴 팔과 조끼를 착용해서 튀기는 불순물을 막아준답니다. 밥을 먹은 후라 잠이 오는 건 이해는 한다네. 하지만 잠깐의 졸음으로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두었으면 하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근속 기간별 산업재해 자료를 살펴보면 6개월 미만인 사원들이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시간대를 알아보면 오전 10시에서 12시, 그리고 아까 현지 씨가 졸았던 밥을 먹고 난 후 14시에서 16시 사이가 사고 발생률이 다른 시간대보다 현저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역시 점심 식사 전후에 가장 사고 발생률이 높군요. 그리고 기계를 다루는 작업장은 언제나 소음이 있기 마련이지 항상 귀마개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나중에 난청이 발생하지 않겠죠. 오늘 실습은 이만하고 지민 씨와 현지 씨는 사무실로 가서 퇴근 준비하세요. 수고했어요. 다음에 또 봐요. 오전에 교육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점점 적응이 되는 것 같아 기쁘네요. 오늘은 점심을 먹고 전기 현장 실습을 하게 될 텐데 나중에 현장에 가서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전기 설비를 만질 때는 항상 절연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전기 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긴 이번 현장 실습생 지민 씨, 현진 씨입니다. 여긴 공장 전체 전기를 제어하는 곳입니다. 일반 가정의 전기보다 높은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 항상 주의가 필요해요. 반장님, 그럼 전 일이 생겨서 가봐야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잠깐! 현진 씨, 큰일 나요. 설명 못 들으셨나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맨손으로 차단기를 손대면 감전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선 장갑부터 착용하세요. 그리고 전기를 다룰 땐 장갑을 꼭 착용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잠깐! 흘려진 물들이 안 보입니까? 저기도 얼른 닦으세요. 전류가 흐르는 곳에선 물기가 없어야 되는 건 상식 아닌가요? 항상 현장 주변에 물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현진 씨와 지민 씨, 오늘 수고했어요. 이만 퇴근하고 내일 뵙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모두 모여서 이론 강의를 들을 텐데요. 준비한 강의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물어보시면 됩니다. 안전 교육을 하면서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 법칙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인리히 법칙입니다. 다른 말로는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법칙은 우리가 생활을 하며 어떤 잠재된 위험이나 불안전한 상태 및 작은 재해를 겪고 비슷한 형식의 조금 더 위험한 재해를 300번 정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해를 방치하면 더 위험한 29번의 경상해를 입고요. 이때 조심하지 않고 무시를 하면 더 나아가 한 번에 큰 상해를 입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고의 발생 비율이 1대 29대 300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작은 사고를 무시하고 방치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사고의 발생 징후가 보인다면 확실하게 보완, 예방을 하는 것이 좋겠죠? 강의는 어떠셨는지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안전에 대하여서 궁금한 점이나 회사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건강에 대해서 회사가 관리해 주는 것도 있나요? 물론이에요. 그럼 영상을 보고 설명하죠. 근로자의 정기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등 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단순 반복적 유해 작업은 작업의 형태가 다양하도록 조정하고, 개인보호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 요인은 과학적 요인의 유해인자는 유해가스, 증기, 중금속과 분진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원인이 되어 진폐증, 기관지 천식, 피부 장애, 산소 결핍증 등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요인으로는 조명과 큰 소음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직업성 난청이나 근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세균과 기생충이 우리에게 감염증이나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행동, 사회적 요인에는 작업 강도, 시간, 근로 조건, 인간관계 등이 정신 피로와 함께 정서 불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불안들을 안고 일터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답니다. 정기 건강검진은 물론 특수 건강진단을 한답니다. 그 건강검진 결과로 근로자 개인마다 알맞은 구역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유해 작업은 작업의 형태가 다양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안심을 하고 작업을 해도 괜찮겠네요. 이처럼 회사는 개인의 안전에 대해 항상 신경을 쓰고 있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 기준을 지키고 작업장에서도 항상 안전에 신경을 쓰며 일을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개인의 건강이나 능력에 따라서 작업 현장이 변경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또한 하인리히 도미노 이론에 적용이 됩니다. 불안전한 상태나 불안전한 행동을 제거하면 재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에 맞춰보면 선천적인 결함, 타고난 기질에 따라 자신이 맞는 부서에 배치를 하여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럼 교육의 마지막으로 밀폐된 공간의 가스 점검과 위험물질 운반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밀폐된 공간에서 할 경우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합니다. 2. 작업을 하기 전 중간중간 환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3.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 등을 반드시 착용합니다. 4. 감시인 배치 등 꾸준한 확인 조치 등 안전수칙을 지켜 질식사고를 예방합니다. 5. 위험물 운반 시 감독의 명령에 따라 실행합니다. 잘 보셨나요? 위 주의사항을 항상 기억하고 작업에 임하세요. 그럼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마지막 날이라니 아쉽게만 느껴지네요. 마지막으로
건설 현장을 둘러보게 될 텐데요. 여긴 낙하물과 추락 위험이 있으니 꼭 안전모와 안전띠를 필수적으로 착용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안전띠가 뭐죠? 안전띠란 고층에서 작업하는 경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로 안전고리를 지지대에 고정시켜서 추락하더라도 고리가 걸려 있어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 장비입니다. 아, 안전띠는 자신의 몸에 맞게 타이트하게 당겨서 착용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각자 착용하시고 이제 그럼 건설 현장으로 같이 가보실까요? 네. 저기 지게차 위에 있는 드럼통이 아까 강의에서 설명을 들었던 위험한 유해 물질을 담고 있는 통입니다. 여러분들께선 교육을 들었지만 저곳에는 위험한 화학 물질을 담고 있으니 멀리서 견학을 하겠습니다. 우와. 괜찮아요, 현지 씨? 다행이야. 안전모 덕분에 큰 사고 없이 지나갈 수 있었어. 반장님 말씀대로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안전모를 쓰라고 하셨구나. 그래, 그런가 봐. 현장에선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만 실습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 보세요. 한 달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처음에는 아직 미숙한 부분이 보였는데 이제는 정말 직장인으로 바로 오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성장하고 많은 부분들이 바뀌신 것 같아 제가 정말 기분이 좋아요. 고맙습니다, 김 사모님. 저도 저도 다시 꼭 뵙게 다시 되었으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